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챔피언 갈라타사라이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렀습니다. 16강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토마스 투엘 감독은 이번 시즌 CL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조별리그 최종전 무패 마무리에 더욱 가까워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누엘 노이어가 아니었다면 마우로 이카르디가 오늘 몇 골을 넣었을 겁니다. 조슈아 키미히는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요리될 수도 있습니다. 대여 클라시커에서 킴이 없는 경기가 너무나 매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무시알라의 부상은 로테이션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전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모든 경기에 출전했지만 지금은 햄스트링 파열로 보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힘든 경기였지만 해리케인의 활약으로 바이에른이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뮌헨은 예선 라운드 네 번째 경기에서 케인의 두 골을 앞세운 치열한 접전 끝에 튀르키예의 챔피언 갈라타사라이를 2대1로 꺾고 16년 연속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이미 경기 전부터 본선 라운드 조기 진출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더라도 모든 승점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절대 포기하거나 경기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코펜하겐 11월 30일, 맨유 12월 13일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6강 조 추첨은 현지 시간 12월 18일에 진행됩니다. 조별 우승팀은 익숙한 형식으로 다른 조의 준우승팀과 만나게 됩니다. 같은 리그에 속한 팀들은 아직 만날 수 없습니다. 16강 첫 경기는 2024년 2월 13일, 14일, 20일, 21일에 열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3월에 열립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터치 70회, 패스 60회 중 56회로 93%, 롱패스 4회 중 2회 성공, 볼 경합 1회, 공중볼 경합 7회 중 3회 성공, 클리어 4회,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를 했습니다. 경기 후 언론의 평가는 최우수 선수의 케인을, 김민재는 보통의 점수 3점을 부여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해리케인은 현재 바이에른 뮌헨 최고의 선수입니다. 단언컨대 기회가 많지 않은 어려운 경기에서 케인은 르로이 사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주며 도우미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경기에서 쉽게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교착 상태를 깨야 할 때 그는 득점왕 옷을 입고 2골을 넣으며 바이에른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바이에른은 고전적인 헤딩과 포워드의 마무리로 승점 3점을 획득하고 해리케인은 또 한 번의 맨 오브 더 매치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시즌 해리케인은 14경기에서 19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클럽 통산 19골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시작 직후 지에흐를 상대로 슬라이딩 태클로 클리어링을 해냈습니다. 중앙에서 괜찮은 활약을 펼쳤지만 2대1이 되는 상황에선 너무 느렸습니다. 분데스리가 첫 10경기에서 15골. 케인 이전에는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장거리 슈팅은 무슬레라의 크로스바 위로 굴절되었습니다. 매우 헌신적이며 종종 미드필더로 떨어졌습니다. 53분의 한 슈팅은 불운하게도 포스트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헤딩으로 80분경 1대0을 만들었고 테레패스로 2대0을 만든 최고의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팀 동료만큼의 존재감과 침착함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괜찮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는 플레이를 구축할 때 방어에 매우 집중했습니다. 특히 1대2 상황에서 좀 더 깊숙이 내려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 결과 박한부는 어렵지 않게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해리케인이 전반 초반 원거리에서 인상적인 슈팅을 날렸지만 높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내를 멋지게 세팅했지만 무슬레라 골키퍼를 넘지 못했습니다. 휴식 시간 후 케인은 1대0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특유의 슛이 골대를 맞았습니다. 케인은 80분 키미의 프리킥을 헤더로 연결하며 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케인은 발만 대면 되는 골이었기 때문에 2대0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다시 한번 케인이 확실한 경기 승자였습니다. 팀 동료인 우파메카노보다는 덜 활동적이었지만 센터백 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태클에 영리하고 포지셔닝이 좋습니다. 휴식 시간 전에는 상대의 공격에 꽉 잡혀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태클에 강하고 역습에서 갈라타사라이의 공격을 싹쓸이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골을 실점했을 때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파워풀하고 활기찬 갈라 포워드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위험한 위치를 자주 차지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그의 위치 선정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카르디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실점하는 상황에 스피드 경합에서도 패했습니다. 교체된 무시알라는 허벅지 뒤쪽 근육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이덴하임전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추가 검사를 통해 근육 부상의 심각성을 밝혀야 하지만 무시알라는 최소한 근육이 하나 이상 당겨진 상태고 최악의 경우 섬유 파열일 수 있습니다. 무시알라는 2주에서 4주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첫 4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로이 마카이와 함께 첫 4경기에서 공동 최다골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에른은 20번째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으며 레알 마드리드만이 더 많은 21회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마지막 패스를 놓쳐서 골을 넣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1차전 이후 예상했던 대로 힘든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에는 위험한 지역으로 잘 들어갔고 마지막 패스만 아쉬웠습니다. 후반에는 더 잘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 기쁩니다. 스트라이커로서 저는 골을 넣고 경기장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팀에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쁘고 이곳에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거의 3번이나 골 세리머니를 했어요. 두 번째 판독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골이 인정되어 기뻤습니다. 놀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특별한 경기였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홈에서 투광 조명 아래에서 펼쳐지는 야간 경기는 모든 축구 선수에게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팀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에서 팀과 함께 피치를 다시 밟는다는 것은 저에게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존재감과 좋은 포지션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공을 잘 순환시켰죠. 좋은 압박과 태클 기술을 가진 선수들을 뚫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필요한 골을 넣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고프죠. 조별리그에서 우승했지만 모든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그렇게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케인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준 좋은 활약을 이곳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경이로운 선수이며 우리와 함께 뛰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케인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죠. 우리는 항상 바이에른에서 9번 선수와 함께 뛰는데 익숙합니다. 쭈포는 작년에 아주 잘해줬어요. 그전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아주 잘했죠. 케인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케인은 팀에 잘 녹아들었고 패스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케인에게 공을 패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에 그런 선수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큰 기회만 놓고 보면 효율적이었지만 절반의 기회만 놓고 보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약간 엉성하고 부정확했습니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공격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오늘 부족했습니다. 접전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보여준 에너지와 결단력에 매우 만족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자격이 있었고 16강에 진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의사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아직 부상의 성격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우파메카노가 아직 경기에 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후반에 스프린트를 할 때마다 심장이 거의 뛰지 않을 뻔했습니다. 너무 이르긴 했지만 정말 잘 뛰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근육이 얼마나 피곤하고 선수가 얼마나 피곤한지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케인은 10년 넘게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의 득점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처음으로 클럽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문화를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빨리 적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며 훌륭한 인격체입니다. 해리 케인은 상자를 열고 경기를 열고 상황을 열어주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위해 데려온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트라이커가 흐름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으며 정말 좋습니다. 팬들은 16강 확정 결과에 환호하고 김민재는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팬들이 아쉬워하는 점만 모아봤습니다. 키미이는 팀이 빠른 원터치 패스와 움직임을 추구하는 동안 경기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키미이는 과르디올라 시대의 유물인 느린 소유에 기반한 세심한 축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기 없는 의견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키미이가 쉬고 있을 때 바이에른과 독일이 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키미이가 더 골칫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키미이의 세트피스 능력에 대한 믿음은 거의 없었지만 케인의 헤딩슛을 위한 프리킥은 정밀하게 유도된 무기였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노이어가 돌아와서 후방이 훨씬 더 평온해졌습니다. 노이어는 울라이히나 존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공이 뒤로 넘어갈 때마다 당황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런 아슬아슬했네요. 우리 수비가 엉망입니다. 오늘 왼쪽에서 김민재가 엉망입니다. 김민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파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TT였다면 다른 선수로 교체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코치가 더 잘 알겠죠.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첫째는 갈라가 아주 잘 뛰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바이에른이 마지막 패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는 항상 갈라 선수의 실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충분했습니다. 이제 입을 닫고 하이덴하임에 집중합시다. 자르브리켄 경기 이후로 팀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마도 투엘이 이제 공개적으로 젊은이들을 강화하고 있고 지난 두 경기에서 마침내 실제 계획이 나왔다는 사실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네가 코만이 받은 좋은 패스의 절반만 받았다면 승부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TT는 사네를 빼고 코만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코만의 플레이를 좋아하지만 오늘은 너무 많은 공을 내줬어요. 그리고 그의 크로스는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팬들에게는 사네와 키미이가 나쁘게 뛰었다고 생각하겠죠.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코만은 놀라운 스피드를 가진 재능 있는 드리블러이지만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헤딩할 때 눈을 감는 것 같고 마무리 비율이 형편없고 크로스의 90%가 지하로 향합니다. 그가 마침내 자신의 잠재력을 꾸준히 실현한다면 바이에른의 공격은 유럽에서 가장 잔인한 공격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